대표님, 안녕하세요. 친절한 김비서의 AI 노트입니다. 대표님 혹시 이런 아찔한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이사회 보고 때문에 AI 비서한테 최신 시장 분석을 싹 맡긴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그럴듯한 그래프에 막 수치까지 완벽하게 해서 보고서를 딱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그걸 믿고 자신감 있게 발표를 마쳤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보고서의 핵심 근거였던 데이터가 전부 AI가 지어낸 허구였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게 무슨 공상과학 영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볼 AI의 환각, 할루시네이션 현상이에요. AI를 우리 회사 최고의 비서로 만들고 싶은데 이런 보이지 않는 지뢰 때문에 망설여진다면 오늘 이야기 꼭 집중해 주세요. AI가 왜 이런 그럴듯한 거짓말을 하는지 그 원인부터 실질적인 방어 전략까지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AI를 그냥 뭐랄까 좀 더 빠른 검색 엔진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오늘 이 환각 현상을 이해하고 나면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아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오류가 아니거든요. 생성형 AI의 본질하고 아주 직결된 문제라서요. 이 본질을 알아야 AI를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업무 파트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본질적인 문제, 환각이라는 용어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보죠. 사람이 겪는 환각이랑은 당연히 다를 텐데 AI의 환각 정확히 뭔가요? 그냥 계산 틀리고 오타 내는 거랑은 아예 다른 문제 같거든요. 모델이 사실과 다르거나 아예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정보, 이걸 매우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모든 현상을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실수가 아니라 그 그럴듯함에 있어요. 누가 봐도 틀린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전문가조차 깜빡 속을 만큼 교묘하고 논리적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 점이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그가 의도적인 건가요? AI가 저희를 속이려고 작정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뜻인가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도적인 기만은 아니에요. AI한테는 진실이나 거짓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거든요. 개념 자체가 없다고요? 네, 다들 생성형 AI가 인간처럼 지식을 이해하고 저장했다가 꺼내 쓴다고 오해하시는데 실제 작동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AI는 그냥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단어랑 단어 사이의 통계적인 패턴, 그러니까 확률적인 관계를 익힌 거예요. 확률적 관계요?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AI는 질문을 받으면요, 정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배운 문장들을 바탕으로 이 단어 다음에는 이 단어가 오는 게 가장 자연스럽겠다. 이걸 확률적으로 예측해서 계속 이어붙이는 겁니다. 아하, 네, 마치 세상에서 말을 제일 잘 따라하는 앵무새, 아니면 문맥을 기가 막히게 파악하는 자동완성 기능의 끝판왕 같은 거죠. 그러니까 AI는 자기가 하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전혀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그냥 말이 되게 만드는 데만 집중하는 거죠. 와, 그 설명이 확 와닿네요. AI는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냥 확률적으로 가장 그럴듯한 말을 뱉어낼 뿐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똑똑해 보이는 AI가 그런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을 술술 내뱉게 되는 걸까요? 그 원인이 너무 궁금합니다. 원인이 복합적이긴 한데 대표님들께서 실무에 적용하기 쉽게 딱 4가지를 핵심 원인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바로 학습 데이터의 한계입니다. 아, 그거요?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이런 말이랑 같은 이치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교묘해요. 불완전한 정보가 들어가면 자신감 넘치는 거짓 정보가 나온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자신감 넘치는 거짓 정보요? 네, 예를 들어서 AI한테 아주 전문적이거나 최신 B2B 산업 동향에 대해 물어갔다고 해보죠. 인터넷에 공개된 데이터가 거의 없는 분야라면 AI는 몇 안 되는 정보 조각들을 억지로 막 이어붙여서 그럴듯한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내요. 재료가 부족하니까 상상력으로 채워넣는 셈이죠.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원인은 뭔가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AI의 본질, 통계적 추론 방식 그 자체에 있습니다. 이게 AI의 가장 강력한 엔진이면서 동시에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거든요. AI는 정확성보다는 일관성이나 유창성을 우선하도록 설계됐어요. 그래서 앞뒤 문맥이 자연스럽게만 이어지면 내용은 완전히 거짓말이라도 그냥 답변으로 내놓는 겁니다. AI한테는 그럴듯하게 들리는 게 진실인 셈이죠. 듣고 보니까 이게 왜 단순한 기술 결함이 아니라고 하셨는지 알겠습니다. AI 작동 방식에 그냥 내재된 특징이네요.
그럼 세 번째 원인으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원인은 놀랍게도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바로 모호하고 불명확한 질문, 즉 프롬프트의 문제죠. 잠깐만요. 그건 좀 사용자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닌가요? 정말 지능적인 비서라면 질문이 좀 모호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하,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AI가 그런 모호함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발전해야겠죠. 하지만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요, 사용자가 AI한테 추측할 여지를 주는 게 환각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님께서 직원한테 우리 회사 마케팅 전략 좀 짜봐 이렇게 지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럼 직원은 아마 어떤 제품 말씀이세요? 타겟 고객은 누구죠? 예산은요? 이렇게 되물어 볼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물어보겠죠. 근데 AI는 되묻는 대신에 그냥 자기가 아는 일반적인 마케팅 이론을 막 조합해서 적당히 만들어내버립니다. 확실한 비교가 되네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원인은 뭔가요? 마지막은 훈련 시점의 한계입니다. AI는 계속 업데이트되는 존재가 아니고요. 특정 시점까지의 데이터로 학습된 일종의 스냅샷 같아요. 스냅샷이요? 네. 예를 들어 2023년 데이터로 학습된 AI한테 지난주에 발표된 우리 회사 3분기 실적 분석해줘 라고 요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다행인데 AI는 모릅니다라고 답하는 대신에 작년 3분기 실적 보고서 패턴을 흉내내서 올해 실적인 것처럼 그럴듯한 숫자랑 분석을 꾸며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신 정보가 없는 게 곧 환각의 재료가 되는 셈이죠. 와, 원인들을 듣고 보니까 이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게 느껴지네요. 단순히 정보가 틀리는 수준이 아니라 사업 전체를 잘못된 길을 이끌 수도 있겠어요? 실제로 이런 환각 현상 때문에 문제가 된 사례 같은 게 있나요? 그럼요. 가장 유명한 사례가 2023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변호사가 항공사 소송을 준비하면서 AI 챗봇한테 관련 판례를 찾아달라고 한 거예요. AI가 정말 그럴듯한 판례 6개를 찾아줬고 변호사는 이걸 그대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설마 전부 가짜였나요? 네, 6개 모두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AI가 창작해낸 판례였습니다. 그 변호사는 법정을 기만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물고 엄청난 망신을 당했죠. 이게 법조계에 AI 활용에 대한 경종을 울린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됐습니다. 정말 끔찍하네요. 이건 뭐 법률 분야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만약 저희 마케팅팀이 AI가 만든 가짜 소비자 트렌드 분석을 믿고 신제품을 냈다거나 재무팀이 AI가 제시한 허구의 시장 데이터로 투자를 결정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AI의 환각은 한 직원의 실수를 넘어서 조직 전체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재앙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잘못된 정보 하나가 잘못된 전략으로 또 잘못된 투자로 결국 치명적인 비즈니스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천만한 환각이라는 지뢰를 피할 방법이 아예 없는 건가요? 개발자들은 뭘 하고 있고 저희 같은 사용자들은 당장 뭘 해야 이 위험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그냥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AI를 만드는 개발사들의 기술적 해결책, 그리고 AI를 쓰는 우리들의 사용자 차원의 해결책이죠. 희망이 있군요. 먼저 기술적인 해결책부터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우선 고품질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데이터의 질과 양을 늘리고 편향을 줄여서 환각의 재료 자체를 없애는 거죠. 또 AI가 답변을 내놓기 전에 스스로 사실관계를 한 번 더 체크하는 내부 검증 필터 같은 걸 강화하는 연구도 활발하고요. 알레지요. 저도 최근에 들어본 것 같아요. 검색 증강 생성. 맞죠? 네, 맞습니다. 정확히 짚어주셨네요. 바로 그 RAG가 현재 가장 주목받는 기술적 해결책입니다. 이걸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요. AI한테 오픈북 시험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오픈북 시험이요? 네. 기존 AI는 자기가 외운 것, 즉 학습 데이터만으로 시험을 봤다면 RAG가 적용된 AI는 시험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최신 정보가 담긴 인터넷이나 회사의 내부 데이터베이스 같은 교과서를 참조해서 답변을 만듭니다. 와, 오픈북 시험이라니 정말 완벽한 비유네요.
그럼 훨씬 더 정확한 답변을 기대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외부에 검증된 최신 정보를 참고해서 답변을 만들고 심지어 그 출처까지 딱 제시해 주니까요. 사실적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AI 솔루션을 도입하실 때 이 제품에 RAG 기술 적용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정말 실질적인 팁이네요. 하지만 이런 기술이 보편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저희 같은 사용자들이 오늘 당장 실천해서 환각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기술보다 더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어요. 바로 아까 환각의 원인으로 지적했던 명확하고 구체적인 프롬프트를 제공하는 겁니다. 원인이 곧 해결책이 되는 셈이죠. 아, 질문을 잘하는 것. 맞습니다. AI를 그냥 신입사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주 유능하지만 구체적인 지시가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일하는 프리랜서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프리랜서 전문가요? 네. 예를 들어 그냥 20대를 위한 마케팅 전략자죠 이렇게 던지는 대신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출시할 비건 뷰티 브랜드를 위해 인스타그램을 주 채널로 활용하는 20대 초반 여성 타겟 런칭 캠페인 전략을 제안해줘. 구체적인 컨텐츠 아이디어 5가지랑 핵심 성과 지표, KPI를 포함해서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해줘. 와, 질문의 수준이 완전히 다르네요. AI가 추측할 틈을 아예 주지 않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사용자다 AI의 관리자 역할을 하고 명확한 배경, 맥락, 목표, 형식을 딱 지정해주는 습관만으로도 환각 현상을 정말 놀라울 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AI를 똑똑하게 만드는 건 사용자의 질문 능력에 달려있는 셈이죠. 오늘 정말 중요한 관점을 얻었네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AI의 환각은 의도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을 구분 못하는 AI가 통계적으로 그럴듯한 말을 지어내는 현상이라는 것, 그리고 그 원인에는 부실한 데이터, AI 자체의 작동 방식, 그리고 우리 사용자의 모호한 질문 때문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RAG 같은 기술 발전도 있지만 당장 우리가 AI한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것만으로도 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사실. AI를 그냥 도구로만 볼 게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고 협업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AI 덕분에 우리는 인류의 역사상 가장 쉽게 정보에 접근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가 언제든 그럴듯한 거짓일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기업의 경쟁력은 단순히 AI를 도입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닐 겁니다. 오히려 AI가 생성한 수많은 정보를 검증하고 비판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우리 조직 안에 어떻게 이런 건강한 의심의 문화를 만들고 직원들이 현명한 질문자이자 분별력 있는 검증자가 되도록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AI 시대 리더의 새로운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